거기 청소부 아줌마. 간호사랑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환자 상태를 전달해? 청소부 주제에? 환자 가족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의료진인 줄 아나? 당신 일은 바닥이나 닦는 거야. 환자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30년간 이런 모욕을 당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것은 처음이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꼭 찾아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반복해온 이 시간이 몸에 배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거든요.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청소복을 입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힘내자, 영수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일어나 남들이 편안히 잠들어 있을 때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5시 정각 한국대학교병원 직원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주시네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 선생님. 네, 김 선생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30년간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청소 아줌마 또는 영숙이라고 부르지만 경비 아저씨만큼은 늘 정중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병원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걸레와 청소도구들을 챙기며 오늘도 시작되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업 스케줄표를 보니 오늘은 3층 내과병동부터 시작해서 1층 로비까지의 구역을 담당해야 했어요.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때로는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3층 내과병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저기 303호실에는 폐암 말기 할아버지가 계시고 315호실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죠. 매일 아침 제가 병실 청소를 할 때마다 환자분들의 안색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것이 저의 또 다른 일과였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잘 주무셨어요? 315호실 할머니께서 반갑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영숙이구나. 덕분에 잘 잤어. 어제 내가 베개 좀 도와줘서 푹 잘 수 있었어. 다행이에요. 혈당 체크는 하셨어요?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어제 수치가 좀 높았다고 하던데 환자분들과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하지만 저는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오전 9시쯤 의사들의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한켠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김태준 병원장이 인턴들을 데리고 회진을 돌고 있었어요. 그가 303호실 앞을 지나가며 저를 보더니 마치 짜증이라도 나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의사들 회진 중인데 방해하지 말고 다른 곳부터 치워.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이런 대우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락을 꺼내 들었어요. 간단한 김밥과 물김치,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누룽지 한 모금이 저의 점심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제가 늘 간직해온 이 열쇠. 녹이 슬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니 3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 이 열쇠를 쥐어주며 했던 마지막 말들이 여보, 이 병원을 부탁해. 환자들을 제일 가까이서 돌봐줘. 그게 우리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니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직 오후 근무가 남아 있었거든요. 오후 2시 1층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곳이라 항상 분주했어요. 저는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하면서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을 발견하면 슬며시 다가가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는 길을 못 찾아 헤매고 계시길래 저는 청소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화장실 찾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아줌마. 이 병원이 너무 커서 길을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를 화장실까지 안내해 드리고 나오는 길에 신입 간호사 이수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주머니, 항상 환자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픈 분들인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혹시 간호 쪽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환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수진 씨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저를 그냥 청소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오래 일하다 보니 환자분들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6시 하루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청소 구역까지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냈으니까요. 퇴근길 다시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 그 낡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열쇠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도 잘 해냈지? 우리 병원 환자들 모두 건강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언젠가는 당신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30년간 지켜온 이 비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밝힐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만날 이곳을 뒤로 하면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싶다는 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같은 일상을 반복할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어요. 어젯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던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수가 힘들지? 조금만 더 견뎌봐. 우리가 꿈꿨던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잖아. 꿈에서 남편이 건넨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우리가 꿈꿨던 병원이 맞을까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경비 아저씨도 놀라셨어요. 어머, 박 선생님.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미리 와서 준비나 하려고요. 요즘 병원장님이 청소 관련해서 뭐라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김경비 아저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병원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은 이분뿐이니까요. 괜찮아요. 30년간 해온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김태준 병원장의 눈초리가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거든요. 3층 내과병동 청소를 시작하면서 평소처럼 환자분들께 안부를 여쭤봤어요. 315호실 당뇨 할머니께서 어젯밤 혈당이 많이 올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 315호실 할머니 혈당 관리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신기한 듯이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환자분들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아세요? 정말 신기해요. 매일 보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 작은 변화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김태준 병원장이 고참 의사 2명과 함께 병동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제가 간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기 아줌마. 간호사랑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차가운 목소리에 병동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15호실 환자분 상태를 전달드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전달해? 청소부 주제에? 김태준 병원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환자 가족들까지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의료진인 줄 아나? 당신 일은 바닥이나 닦는 거야. 환자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간 이런 모욕을 당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려는데 김태준 병원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부들이 선을 모르는 것 같아. 박 간호사, 앞으로 청소부와는 업무 외 대화 금지야. 이수진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신입이니까요. 저는 청소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레를 비틀며 눈물을 참았어요. 청소부 주제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여기서 30년간 해온 일들이 그저 청소부 주제로 치부당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화가 나는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꿈꿨던 따뜻한 병원,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병원이 이런 모습이어도 되는 건가요? 점심시간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수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병원장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315호실 할머니, 정말 어젯밤에 혈당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환자분들과 매일 대화하다 보니 몸짓이나 표정만 봐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해요. 저보다 환자분들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처음 이 병원을 설립할 때 했던 말이 영수가 진짜 좋은 의료진은 환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 수진 씨, 간호사는 단순히 의료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진짜 간호사죠. 네. 어떻게 환자 마음을 읽어요? 환자분들의 눈빛을 봐요. 아픈 곳을 말하지 않아도, 불안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간호학을 배우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정말로 의료 쪽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게 정말. 아니에요. 그냥 오래 봐온 거예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언젠가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 1층 로비를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303호실에 입원해 계시던 폐암 할아버지의 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저희 아버지가 아줌마 찾으세요.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303호실로 올라가니 할아버지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제가 들어오자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영숙이, 고마워.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내가 여기 온 지 2달 됐는데 의사보다, 간호사보다 너가 제일 잘해줬어. 당연한 일이에요. 편히 쉬세요. 근데 너는 왜 청소부를 해? 환자 다루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환자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제가 누군지, 제가 왜 여기 있는지. 할아버지, 저는 그냥 이곳이 좋아서 있는 거예요. 이곳이 좋아서? 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요. 그때 김태준 병원장이 회진을 돌며 303호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또다시 인상을 찌푸렸어요. 청소부가 또 환자랑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말한 거 못 들었나? 할아버지께서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분은 우리를 제일 잘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대하세요? 환자분, 이 사람은 청소부예요. 의료진이 아니라고요. 의료진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옹호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마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과의 약속?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겠다는 그 다짐.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요? 퇴근길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그 낡은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열쇠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보였어요. 여보,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꿈꿨던 병원이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은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문득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병원 일이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모실 수 있어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낼 수 없었거든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다.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 이 열쇠가 진짜 의미를 되찾을 때까지 저는 여기서 버텨낼 거예요.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 같은 좋은 아이가 제 진짜 정체를 알게 될 날이 올까요? 어젯밤 일이 있고 난 후 오늘 병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인사라도 건네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리고 다른 청소 직원들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병원장의 경고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했지만 경비 아저씨조차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받으셨어요. 박 선생님, 요즘 조심하세요. 병원장님이 어제 청소관리업체에 전화하셨다던데. 무슨 전화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청소 직원들 관리 감독 강화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간 이곳에서 일해왔는데 이제 제가 문제 직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3층 병동에 올라가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간호사실 문이 닫혀 있었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15호실 당뇨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영숙이,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며? 간호사들이 너 얘기하더라. 괜찮아요, 할머니.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병원장이 너한테 막 소리 질렀다면서? 30년 동안 여기서 일한 사람한테 그게 뭐야?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 이상 환자분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혈당 관리만 잘하시고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준 병원장이 다른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315호실에 있는 것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어요. 또 환자랑 얘기하고 있네? 어제 한 말 못 들었어? 죄송합니다. 청소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청소? 환자 침대 주변을 왜 이렇게 오래 닦고 있어? 다른 곳도 할 게 많잖아. 315호실 할머니께서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분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우리들 제일 잘 챙겨주시는 분인데. 환자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직원을 감싸면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기강이 해이하다니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기강이 해이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제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재빨리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밖으로 나오면서 김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라왔어요. 앞으로 환자실 청소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겠습니다. 당신은 로비하고 화장실만 담당해. 환자실 청소 담당에서 제외된다는 것. 30년간 환자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왔던 제가 이제는 아예 환자분들을 만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뜻이었어요. 로비로 내려와 청소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지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의 약속?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겠다는 다짐.
하지만 정작 환자들 곁에 있을 수도 없게 된 상황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점심시간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이수진 간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제가 오는 것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저 때문에 곤란하시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곤란한 게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진 씨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이 환자분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시는지 저는 다 봤어요. 그런데 왜 병원장님은 수진 씨, 이 일로 당신까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신입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남편이 처음 이 병원을 설립할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영수가 병원이라는 곳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어야 해. 그래서 환자들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수진 씨, 저는 괜찮아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 조금 더 견뎌볼게요. 30년이요? 정말 30년 동안 여기서? 네. 이 병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그 아이도 궁금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있는지. 오후 근무 시간 1층 로비만 청소하게 되니 하루가 이상하게 빨리 지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환자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큰 상실감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30년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지하 1층 영안실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바로 이곳. 3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곳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텅 빈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열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준 이 열쇠가 열 수 있는 곳이 이 병원 어딘가에 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병원이 점점 조용해지고 야간 근무자들만 남은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병원 안을 걸어 다니며 이 열쇠가 맞는 문을 찾아봤습니다. 3층, 4층, 5층, 계단을 올라가다가 6층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는 평소에 잘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행정사무실과 회의실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 끝에 이사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어요. 30년간 한 번도 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낡은 열쇠를 문에 대어 봤어요. 딸칵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병원 설립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는 박영숙 앞이라고 쓰인 편지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이 편지가 여기 있었다는 걸까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내가 없어도 우리 병원을 지켜줘서 고마워.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줘서 고마워. 하지만 너무 힘들면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충분히 해냈어. 서랍 맨 아래를 봐. 서랍 맨 아래에는 병원 지분 증서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은 너야, 영수가.
내가 죽으면서 모든 지분을 너에게 넘겼어. 하지만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세상에 알려도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30년간 제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걸까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지와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이사장실 문을 닫았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여보, 이제 알겠어요. 왜 저를 30년간 여기 있게 했는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 병원이 정말로 환자들을 위한 곳이 될 때까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민호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정말 병원 일 그만두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호야. 엄마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아빠가 남긴 일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혹시 아빠 병원 얘기예요? 너도 알고 있구나.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준비되면 도와드리라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준비해뒀구나. 저를 위해서, 이 병원을 위해서. 민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정말로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할게. 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낡은 열쇠를 다시 꽉 쥐었어요. 이제 이 열쇠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더 견뎌봐야 해요. 이 병원이 정말로 환자들을 위한 곳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어젯밤 이사장실에서 발견한 진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남편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침이 되니 현실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청소부 박영숙이고 김태준 병원장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품속에 넣고 온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언제든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로비 청소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지금 당장 병원 소유주라고 밝힌다면 김태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수진 간호사는? 아직 때가 아니야, 영수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혼자 중얼거리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 1층 로비에서만 청소를 하게 되니 환자분들과 만날 기회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몇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03호실 폐암 할아버지의 딸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저희 아버지가 아줌마 못 본 지 이틀 됐다고 걱정하세요. 왜 안 오시냐고. 제가 지금은 병실 청소를 안 하게 돼서요. 네, 왜요? 아버지가 아줌마 제일 좋아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환자분들이 저를 찾고 계시다니. 하지만 김태준 병원장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대신 다른 분이 잘 청소해 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줌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세요. 다른 청소 아줌마들은 인사도 안 받아주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간 환자분들과 쌓아온 이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인사만 드리러 갈게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한산한 틈을 타서 303호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영숙이,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할아버지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죄송해요.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쁜 일? 청소부가 청소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어? 할아버지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이지,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영수가, 너 혹시 간호사였지?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 새로 온 간호사가 내 혈압 재는데 방법이 틀렸어. 근데 너는 항상 정확하게 해주잖아. 할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할아버지 혈압을 재드렸나요? 아, 그때 간호사가 바쁠 때 제가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그냥 오래 보다 보니 아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진짜 간호사 솜씨야. 내가 40년간 병원 다녀봤는데 너만큼 세심한 간호사 못 봤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돌아보니 이수진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제가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괜찮아요. 저도 할아버지 안부 궁금해서 왔어요. 수진 씨가 303호실로 들어오더니 할아버지께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 간호사 선생님이구나. 응, 영숙이가 와서 기분 좋아. 영숙이요? 이 아줌마 말이야.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수진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아주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냐고? 이 사람이 간병인보다 더 잘해줘. 밤에 잠 못 잘 때도 와서 등 두드려주고 제가 밤에 할아버지를 돌봐드린 것을 수진 씨가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야간 근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분들이 걱정되어 밤에 몰래 와서 돌봐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밤에도 오세요? 가끔 집에 가는 길에 걱정되어서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어떻게 간병 방법을 이렇게 잘 아세요?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가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그 말이야. 이 사람 진짜 간호사 아니야? 약 이름도 다 알고 증상도 금방 알아봐. 수진 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준 병원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응, 내일도 와. 수진 씨, 조심해요. 급하게 303호실을 나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간호사, 청소부가 또 환자실에 왔었나? 네. 잠시 왔다가 갔어요. 몇 번 말해야 알아? 청소부는 환자실 출입 금지라고.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숨어서 환자분들을 돌봐야 하는 제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오후 3시쯤 수진 간호사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아주머니 정말 간호사셨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 씨가 제 정체를 눈치챈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환자들을 잘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303호실에서 본 건
그냥 친절한 청소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진 씨, 혈압 재는 방법, 약 이름, 환자 증상 파악. 이런 건 의료진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수진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눈치가 빨랐거든요. 만약 제가 정말 간호사였다면 왜 지금 청소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조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혹시 저를 믿어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요. 저는 이 병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어요. 특별한 인연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환자분들 돌보는 일 저와 함께 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장님 몰래 환자분들을 함께 돌봐요. 수진 씨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수진 씨, 당신까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환자를 돌보는 게 간호사의 본분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30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수가 좋은 의료진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의료진이야. 수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퇴근길 수진 씨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제 선생님 이라 부를게요. 박 선생님, 내일부터 함께해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수진 씨, 조심해야 해요. 김태준 병원장이.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편지를 만져봤어요.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꿈꿨던 그런 간호사. 수진이라는 아이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수진이와 함께라면 환자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수진이와 함께 환자분들을 돌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준 병원장 몰래 진행하는 일이라 조심스럽긴 했지만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가 제 옆에서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30년 전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김경비 아저씨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이 팔릴지도 몰라요. 네, 무슨 소리예요? 김태준 병원장이 어제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30년 전 설립한 이 병원이 팔린다고요? 로비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매각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새 회사에서 다 자르는 거 아니야? 특히 청소 직원들이 가장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 수진이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병원이 매각될까요? 글쎄요. 병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하지만 이 병원 30년 역사가 있잖아요. 그냥 팔아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 병원은 정말로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꿈을 담아 세운 곳이었으니까요. 수진 씨, 혹시 병원 설립 당시 자료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30년 전 이 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하 자료실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가볼까요? 오후 시간 수진이와 함께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어요. 1993년 병원 설립 관련 서류들이요. 수진이가 꺼낸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필적으로 쓰인 설립 취지서가 있었거든요. 한국대학교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따뜻한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설립자 박정호. 박정호. 설립자가 박정호였네요. 수진이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설립 당시 이사진 명단인데 여기 이사장으로 박영숙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영숙이요? 네. 근데 지금은 김태준 병원장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박영숙이라는 분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이 이사장으로 명시되어 있다니. 아마 돌아가셨거나 다른 곳으로 가셨겠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지분 구조를 보면 박영숙이 60%, 박정호가 40%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병원 주인은 박영숙인데 수진이의 말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수진 씨, 이런 옛날 서류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만 올라가요.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박 선생님과 이름도 같고, 그때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 김태준 병원장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장님, 저희가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여기는 중요한 서류가 있는 곳이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김태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특히 박 청소부, 당신은 왜 자꾸 관계없는 곳에 나타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자료실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가 제 정체를 거의 알아챌 뻔했거든요. 저녁 6시 퇴근 후에 저는 한적한 공원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거기는 밤인데. 민호야, 아빠 병원이 위험해. 네, 무슨 일이에요? 김태준이 병원을 팔려고 해. 전화 너머로 민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매각이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권한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 진짜 주인이 누군지. 엄마, 이제 밝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충분히 기다리셨잖아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병원이에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하셨던.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가겠어요. 아버지 유언장도 있고 법적 서류도 다 있잖아요. 민호야,
엄마,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아버지 뜻을 이어받을 나이가 됐어요. 아들의 든든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정말로 때가 온 건일까요? 민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엄마.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걸까요? 30년간 지켜온 이 비밀을. 그때 주머니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자료실에서 본 서류. 뭔가 이상해요. 박영숙이라는 분에 대해 더 알아봐도 될까요? 수진이도 뭔가 느낀 게 분명했어요. 이 영리한 아이가 계속 파헤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이 위험해졌어요. 김태준이 팔아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제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 병원 지분증서, 그리고 어제 이사장실에서 가져온 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30년간 숨겨왔던 것을 밝힌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병원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진이가 더 많은 것을 알아낼까요? 김태준의 매각 계획은 얼마나 진행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까요? 어젯밤 수진이의 문자를 받고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영숙이라는 이름을 더 알아보겠다는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온 걸까요? 새벽 5시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했는데 김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 선생님, 오늘 청소관리업체 사람들이 와요. 네, 무슨 일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가슴이 불길했지만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영숙 씨죠? 네, 그런데요. 청소관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따라가서 1층 상담실에 앉았는데 한 명이 서류를 꺼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씨 근무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요. 네. 갑자기 왜요? 이유는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근무 태도, 불량과 업무 범위 일탈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간, 30년간 이곳에서 일해왔는데 갑자기 해고라니.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오늘까지요. 짐 정리하시고 오늘 저녁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매일 새벽에 와서 환자분들을 돌봤던 이곳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30년 근속이니까 법정 퇴직금은 나올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상담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박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업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수진 씨, 저 오늘로 그만둬요. 네, 그만둔다고요?
왜요? 해고됐어요. 갑자기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김태준 병원장이 저를 완전히 내보내려고 하나 봐요. 수진이가 분해하며 말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병원장님께 얘기해 볼게요. 안 돼요, 수진 씨. 당신까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환자분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점심시간 몰래 3층으로 올라가 환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315호실 당뇨 할머니께 먼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영숙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머니, 저 오늘로 여기 그만둬요. 네, 갑자기 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수가,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 다른 간호사들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는데. 할머니, 혈당 관리 꼭 잘하시고요. 약도 빼먹지 마시고. 영수가 정말 가는 거야? 네. 죄송해요. 303호실 폐암 할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일 안 해요. 왜? 왜 안 해?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영수가, 고마웠어. 너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환자분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오후 3시 김태준 병원장이 회진을 돌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부 아직도 여기 있어?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환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인사는 무슨, 빨리 짐 정리하고 나가. 네. 김태준의 냉정한 태도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30년간 이 병원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제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저녁 6시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제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얼마 없었지만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거든요. 수진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연락처 주세요. 제가 계속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당신 만나서 좋았어요. 저도요. 선생님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은 정말 특별한 간호사가 될 거예요. 저녁 7시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30년간 매일 청소했던 복도들,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눴던 병실들. 마지막으로 6층 이사장실 앞에 섰어요. 어젯밤 남편의 편지를 발견했던 그곳. 그 낡은 열쇠를 다시 꺼내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있는 책상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우리 병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네요. 당신이 꿈꿨던 따뜻한 병원. 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 환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시는 거예요? 민호야. 엄마 병원에서 쫓겨났어. 네, 쫓겨났다고요? 해고됐어. 30년 만에.
갑자기 전화 너머로 민호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가겠어요. 민호야, 엄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엄마가 그 병원의 진짜 주인이잖아요.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라고 하실까요? 민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걸까요? 민호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엄마, 제가 내일 비행기로 갈게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낡은 열쇠를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로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병원을, 우리가 꿈꿨던 병원을 되찾아야 해요. 밤이 깊어가는 병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이제 세상에 밝힐 때가 왔어요. 어젯밤 민호와의 통화 후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3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옮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거예요. 아침 7시, 평소라면 병원에 출근했을 시간이지만 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제 모습을 보니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30년 전 이 병원을 남편과 함께 설립했을 때의 그 박영숙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는 30년간 간직해온 모든 서류들을 넣었어요. 남편의 유언장, 병원 지분증서, 이사장실에서 가져온 편지들, 그리고 그 낡은 열쇠까지. 오전 10시 한국대학교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제가 나타나자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박 선생님이세요? 네, 김 선생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제 그만두신다고 하셨는데, 네, 청소부로서는 그만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어제까지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던 그 박영숙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신기했을 거예요. 1층 로비에는 병원 경영진 회의 마이너스 매각 계약 체결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박 선생님?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옷을? 수진 씨, 조금 있으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후 2시에 5층 대회의실로 와요. 꼭이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먼저 6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장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년 전의 기억들이 살아났어요. 남편이 이 책상에 앉아 환자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던 모습, 저와 함께 병원의 미래를 그리던 그 따뜻한 시간들.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에요. 드디어 당신의 꿈을 되살릴 거예요. 1시 30분 5층 대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김태준 병원장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매각계약 최종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네, 병원장님.
인수 경영진은 저희가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는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간 이 병원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을,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온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태준 병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청소부가 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이 한국대학교병원의 설립자 박정호의 부인이자 이 병원의 최대 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라고? 청소부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병원 설립 당시의 지분 증서, 남편의 유언장, 그리고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중 한 명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인 것 같은데요?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30년간 여기서 청소부로 일했어. 맞습니다. 30년간 청소부로 일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이 병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민호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민호가 제 옆에 서며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박정호 이사장의 아들이자 박영숙 여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호사 자격으로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민호가 자신 있게 말하며 추가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 있는 것은 미국 법원에서 공증받은 상속 관련 서류들과 지난 30년간의 병원 지분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입니다. 김태준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야. 30년간 청소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 주인이라고? 사기가 아닙니다. 저는 일어서서 김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30년 전 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이 병원의 모든 지분을 저에게 상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부탁했거든요.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봐달라고.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의사나 간호사로서는 환자들의 진짜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청소부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면 그분들의 진짜 아픔과 바람을 알 수 있거든요. 30년간 저는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병원이 되어야 하는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네, 김태준 씨. 당신은 30년간 제가 고용한 병원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수진이와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경비 아저씨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부탁해서 온 분들이었거든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 선생님, 정말 병원 원장님이세요? 네, 수진 씨. 그리고 미안해요.
그동안 속여서. 하지만 왜 청소부로? 당신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의료진이 누구인지, 이 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은 매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병원은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될 거예요. 수익보다는 치료를, 경쟁보다는 사랑을 우선하는 병원으로. 대기업 관계자들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은 무효입니다. 애초에 김태준 씨에게는 이 병원을 팔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김태준이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30년간 자신이 병원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청소부로 일하던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김태준 씨, 저는 그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30년간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가요. 함께. 김태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람과 부끄러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30년간 기다린 이유를 이제 알겠지?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아니,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수진 씨, 앞으로도 함께해요.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로. 30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하게 이 병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30년간 숨어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병원장실에 앉아 있다니. 가끔 거울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거든요. 정말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정원에서 환자분들이 산책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315호실 당뇨 할머니께서 수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계시네요. 오늘 아침 김태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저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 씨 앉으세요. 30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장님이 환자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김태준 씨,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충분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김태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봐요. 환자분들을 진짜 가족처럼 돌보는 병원을, 제 남편이 꿈꿨던 그런 병원을 만들어봐요. 네, 이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준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30년간 습관처럼 굳어진 것들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주 동안 보여준 변화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간호사들이 환자분들께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의사들도 진료 시간을 충분히 갖고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수진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사장님, 303호실 할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무슨 일로요? 직접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303호실로 올라가니 폐암 할아버지께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예전보다 얼굴색도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영숙이, 아니, 이사장님, 할아버지, 편하게 영숙이라고 부르세요. 30년간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달라졌잖아. 할아버지께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할아버지를 돌보고 싶은 영숙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숙아, 고마워. 지난 몇 년간 정말 고마웠어.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근데 말이야, 이 병원이 정말 달라졌더라. 어떻게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다들 진짜 환자를 위하는 것 같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는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강당에 모인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청소 직원분들까지 모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30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가 왜 30년간 청소부로 일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 병원을 설립할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환자와 의료진이 진짜 가족 같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그 꿈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환자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앞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30년간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의료진이 누구인지, 어떤 병원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이 병원은 수익보다는 환자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하는 병원이 될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많이 왔었는데 모두들 수진이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녁 7시 민호와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제가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30년간 이렇게 견뎌오신 거잖아요. 민호야, 가끔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진짜 시작이요. 그럴까? 네. 그리고 저도 도울게요.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아들의 든든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한 달 후 병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환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315호실 당뇨 할머니께서는 혈당 관리가 훨씬 좋아지셨고 303호실 할아버지께서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시고 퇴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영수가 퇴원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병원이 정말 천국 같았어. 고마워. 할아버지, 건강하게 집에 가세요. 가끔 안부 인사하러 오시고요. 그럼 영숙이 얼굴 보러 자주 올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인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제가 30년간 기다려온 이유였거든요. 오늘 저녁 병원 일을 마치고 6층 이사장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해냈어요. 당신이 꿈꿨던 병원, 드디어 만들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정말 환자분들이 가족처럼 대접받는 병원이 되었어요. 수진이 같은 좋은 간호사들도 있고, 민호도 함께 해주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 환자분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벤치와 화단, 그리고 작은 분수까지 환자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주머니에서 그 낡은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30년간 제가 간직해온 이 열쇠.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이 열쇠를 민호에게 물려줄까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수진 씨, 늦었네요. 어서 들어와요. 내일 새로 들어오는 간호사들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생 많아요. 그런데 새 간호사들에게 뭘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요. 이사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일 교육 때 제가 함께 할게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꿈을 나눌 사람들이 있고 그 꿈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30년간의 긴 여정.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따뜻한 병원을, 환자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접받는 병원을, 이제야, 정말 이제야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진짜 의미 있는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돌볼 거예요.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이사장으로서,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때의 영숙이로서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30년이 시작됩니다.